좀 법률적인 문제 몇 가지 네.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예.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했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1월에 사과는 했지만 사과를 분명히 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어요. 또 기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아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리고 김용민 최고위원 예. 이번에 1등을 해갖고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지금 유시민 구하기랄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선 뭐 그 주장이 맞는지부터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미애는 이렇게 유시민 기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를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그 한동훈 검사장이 5억 민사소송을 냈는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하듯이 제 식구 소송을 이기기 위한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유시민을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우리 그 추미애 장관 때 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분이 판사 출신이 맞냐고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 그러는데요. 이게 그 사안을 볼 때 유시민 이사장이 한 이야기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내 계좌를 다 그 저기 재단 계좌하고 들다봤다는 건데 그게 아님이 밝혀지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과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과로 이게 뭐 그 사과를 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나 그 용서해 주겠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명예훼손 같은 건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과해도 그거는 나중에 양형, 형을 정할 때 벌금을 200만 원 할 걸 100만 원 하는 그런 거지. 이게 그걸 기소하는 걸 갖다가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오면 다 직권남용으로 검사들 다 처벌해야 되게요.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 도대체 좀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좀 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아니 자기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사건, 예, 검언 유착 그렇죠. 사건으로 그 관련이 사건 있기 때문에 관계 그래도 그 자기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판사까지 예. 했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야지 우리가 그 이해를 하지. 그다음 뭐 5억 소송에서 그걸 갖다가 그 검사들이 그 한동훈 검사장 승소하게 하려고 민사 했다는 거 정말 이거는 명예훼손 또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명예훼손인데요. 이거는 있죠. 어떻게 보면 법원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진짜 이 재판을 맡은 법관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관들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해가지고 그게 유시민 이사장이 기소됐다고 그거 바로 그거 하나 가지고 5억 청구하는데 그 승소 판결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미애 지금 전 장관의 그 직권 남용 발언 이런 발언들은 법원에서 좀 앞으로 걸러질 겁니다. 그게 법원이 왜 있습니까? 그 무리한 기소 같으면 그 무죄 내릴 거고.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기소만 하면 좀 유죄하고 5억 청구하면 승소해주고 법원이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속으로 이런 말은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냥 끝나야 됩니다. 이걸 마치 그 한나라의 판사를 지냈고 그다음 법무장관을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전부 다 저게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법원은 못 믿을 때다. 그러니까 지도자 반열에 있던 사람들은 말 한마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검찰, 사법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채널A 사건에 엮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으로서. 예. 근데 거기에서 추미애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밑에 있는 그 담당 부장 검사들은 한동훈이 무혐의 이거 결론을 내리자 그런데도 지금 결론 안 내주고 이성윤이가 깔고 예, 또 좀 더 조사해봐라 그러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건으로 해서 한동훈이는 지금 귀양살이를 몇 차례 예.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 제천에 연수원에 법무연수원 분원이 이제 뭐 하여튼 진짜 제천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진 한동훈 검사장 그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을 더 코너에 그렇죠. 몰아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서 본다면 한동훈 검사장으로서는 자기가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절대 이번에 이 부분을 그냥 묵과 있어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거들었던데 문제는 김용민 이 최고위원은 하나는 그 사람도 변호사죠. 변호사죠, 변호사. 예. 가방 메고 하나는 댕기고. 검찰의 직권 남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무슨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한 것은 한동훈 개인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검사한테 국가기관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국가기관한테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진중권인가 누군가 그랬대요. 아니 대통령한테 아니, 좀 제가 그 얘기- 말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기관한테 한 거지, 비난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이 법률 공부라는 게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시험 합격했다고 있죠.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나와도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우리가 바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법률이라는 거 있죠. 일종의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것보다도 어떤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사유, 공부,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변호사니까 저 말 하면 국민들이 그냥 바로 직권 남용 어쩌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하면 하겠지만은 법률을 제대로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의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들으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도 법에 대해서 전혀 조회가 없는 사람이 들어도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법률 현상을 이야기할 때 있죠. 좀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난한 사람 고소한 거 딱 비교 하나만 들면 있죠. 예. 그게 왜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법조인의 최고 덕목이 뭐냐면 균형 감각입니다. 예.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데서는 같은 사안이 안 된다. 이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적용해야지.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한 걸 먼저 비난하고, 예? 이걸 비난하면 좀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예. 그런데 자기 측에 불리한 거는 비난 안 하고, 이거는 또 비난해버리면은, 이 사람 균형 감각을 상실했구나. 추미애 장관도 결국 직권 남용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뉴욕 타임즈에 내로남불인 거예요. 균형 감각 상실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고요. 예. 국가기관이, 그 다음 대권 유시민 이사장이 대권 후보였습니까? 정치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죠. 자기는 절대 이제 어디서- 선출직 공직으로는 안 가겠다. 대권 후보라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용민 의원이 한 말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청기를 누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농담삼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3후보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유시민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김영민이가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출마설이 도는데 기소를 한 걸 보니까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검찰 출신 윤석열 당선시키려고? 근데 유시민 이사장 물론 본인 입으로 정치 안 하겠다 그랬고요. 우선 지금 이 대선 지형을 보면은 도저히 지금 대권 후보로
민주당에 되기는 힘들고요. 네. 그다음 이런 말씀은 드리긴 뭐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 그 용모를 보면은 머리는 참 좋게 보이는데 덕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네. 느낌을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참모 그러니까 어떤 재기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책사로서는 그건 아주 유능한 책사. 사람인데 본인이 어떤 장수가 되게 그러니까 머리는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한 1000배는 좋지만은 예. 그 황제가 되는 거는 유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자기 그릇이 따로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는 농담이고 그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결국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 어떤 기획이다 이런 걸 하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런 대로 알아듣지. 차라리 이런 부분이면 추미애 장관이 직권 남용이란 말이 더 맞죠. 특히 뭐 거기에 잇따라서 또 하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김영민 최고위원도 지금 수석 최고위원에다가 본인은 검찰개혁 무조건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 검찰개혁해 그런 입장이고 중대범죄수단청을 만들어가지고 검찰 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게 문제인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라고 네. 이분도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입니다. 며칠 전에 그 1심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예. 전에 이제 그 업무 방해 혐의 예. 그것은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허위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사안인데 1심에서 300만 원의 구형을 받았어요. 네. 선거법 위반. 저는 이제 뭐 최강욱이가 그 인턴 증명서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이 봐라. 윤석열이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관심을 갖느냐.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나를 말하자면 엮어가지고 조국과 엮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갖고 나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 주장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똑같은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법조인 변호사 출신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안 있으면 또 뭐 평의원이고 별 볼 일 없는 뭐 의원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예. 변호사 중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많은데 변호사가 정치를 누가 정치를 하건 기본은 좀 돼 있어야 된다.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식견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이걸 읽을 줄 아는 능력 그다음 이 자기 표현을 하면서 일반 국민이 막 떠드는 거 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건 명백히 다르거든요. 무게가 다르고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그래서 유시민 지금 이 사장이 기소된 게 제가 그런 말 했으면 제가 이 유튜브라도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기소될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 포장마차에서 이야기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 예. 어떤 표현의 정제 그리고 아까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말 했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불쑥불쑥 꺼내놓으면 국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불안하단 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정제된 언어로 자기 의사를 아주 격식 있게 격조 있게 표현하는 게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 훈련이 없이 그냥 유명하고 아니면 어떤 정치 대가를 따라다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 없이 바로 정치를 하거든요. 특히 비례대표가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더 그렇고 뭐 근데 지역에 왜 그 더불어민주당 같으면 호남, 네. 그다음 그 국민의힘 같으면 TK 네. 이런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당이 지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철저한 정치 수업을 받지 않고 어떤 정권을 나오다 보니까 오로지 보수한테 충성하는 이것만 이 촉만 발달해 가지고 이런 그렇게 되면은요 보수한테 충성하기 위해서는 막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 말이나 보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되고 정제된 말이 필요 없고
그 우리나라 국회에 가면 정제된 말 하면 4년 후에 공천 못 받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아예 투쟁력이 없어. 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들이 사실 변호사라면 논리와, 예? 이런 걸로 무장이 돼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논리적인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좀 전에 우리 누구죠? 최강욱. 자기가 윤석열이 그 정치 욕망의 희생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싸울 생각이 전혀 없고 관심법을 하는지 그냥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 건 몰라도 최강욱 본인이 말하면요 이거는 추해집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검찰에서 기소한 거 그까지만 해도 조금 범죄 혐의를 많이 인정하는데 1심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은 좀 이따 이제 구형만 했으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와 같은 거예요. 같은 허위 인턴 증명 꺼내줬다는 거. 1심 판사도 있죠. 그냥 눈 감고 관심법으로 재판 안 합니다. 그렇겠죠. 증거에 의해서 재판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증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좀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마치 이게 1심 판사가 눈 감고 윤석열의 정치 욕심에 아무 증거도 없이 편들어줬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완전히 정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총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있죠.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절제된 그게 우리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이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최강욱 이런 의원 이런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